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이제 6%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냐? 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주담대 금리 6%.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말 이 서민들이, 돈이 없는 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이 대출입니다. 대출 금리를 이제 6%까지 치솟게 된다. 라는 내용들이 지금 온 세상에 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굉장히 불합리한 금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맞박을 치실 겁니다. 왜 그런지. 금리 왜 이래? 주담대 6% 시대의 초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1월 중으로 아마 금리를 또 올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죠. 미국도 이제 테이퍼링을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 주담대 금리가 지금 뭐 기준금리가 올라가지고 뭐 6%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정상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75%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0.75%입니다. 굉장히 낮죠, 기준금리가. 근데 지금 시장 주담대 금리는 주담대 5% 후반이죠. 그래서 주담대 금리는 이제 6%를 돌파할 예정이고, 지금 금융기관들도 뭐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금융권이 있습니다. 이금융권. 이금융권은 대출 받으려면 금리가 15%예요. 15%. 작은 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5% 정도면은 거의 뭐 사채 시장이죠. 왜 이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기준금리하고 주담대 금리 차이가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5.25% 차이 납니다. 5.25%. 우리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간 스프레드가 지금 5.25%가 차이가 난다. 이게 조금 정상적인 겁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저 혼자 이상하다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0.5% 할 때,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보시면은 0.25% 했어요. 0.5%. 0.25가 아니고 0.5%.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2021년 7월 15일까지가 0.5% 최하금리였습니다. 그런데 위에 금리 변동이 됐죠. 0.25% 올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8월 26일자로 0.75%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담대 금리는 이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2%였어요. 2% 초반대였습니다. 그런데 0.25% 기준금리 올랐다고 주담대 금리가 6% 지금 근처까지 가는 게 이게 맞습니까? 실세금리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금리가 0.75% 돼서 이 상황인데,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테이퍼링이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출구 전략이니 금리 올린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지금 몇 번째 나옵니까? 금리 안 올립니다. 왜 안 올리겠습니까? 올해 뭐 지금 12월 달부터 또 금리 올린다, 뭐 테이퍼링을 한다, 출구 전략을 한다 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아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서민들 생활 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FRB입니다. FRB. FRB라고 해서 FBI가 아니고 FRB입니다. 이게 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정책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금리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FRB에서 FOMC 회의라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은 맨날 FOMC 회의에서 뭐 기준금리를 내렸네, 올렸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회의가 FRB 내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이거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FRB가.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연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RB는 FRB 내의 객관성을 가지고 금리 정책을 시행을 한다,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지금 우리가 금리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어떻게 돼요? 한국은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기관이에요. 그렇죠.
정부기관이니까 정부에서 보시면은 행정기관, 정부죠. 뭐 이렇게 올려라 내리라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압력. 그래서 뭐 집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FRB는 정부기관이 아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금리를 결정하는 FOMC는 네, 정부기관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우리가 기준금리 이런 부분들은 정부기관의 압력을 받아서 금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사실상 미국보다는 없게 된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뭐 100%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보다는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아직까지도 0.25예요. 네,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출금리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모기지금리, 신용대출금리가 있습니다. 뭐 30년 만기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높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기준금리가 0.25니까. 아직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FOMC 회의할 때마다 지금 기준금리 변동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0.5에서 0.25 단지 금리가 보시면은 0.5% 올랐을 뿐입니다. 0.25% 올랐을 뿐인데 대출금리가 2%에서 6%까지 지금 치솟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이러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이달 기준금리 또 올린다 그러고 한국만 지금 보시면 치솟는 물가에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이중고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할머니 보입니다. 예, 여성분이 지금 뭐 할머니인지 모르는데 장바구니 들고 있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두 팔을 벌리면서 은행물을 지금 뛰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출도 안 된다 그러고 대출을 왜 안 된다 그럽니까? 정부에서 못하게 막았잖아요. 금리는 그냥 막 올려버리고 금융기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서민들만 지금 피고름을 짜고 있다. 그 서민들의 피고름으로 은행만 지금 좋은 일 다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니까 2007년도, 8년도 한번 볼게요. 2007년도, 8년도 보시면은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한국의 최고금리가 5.25%. 미국의 최고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25%까지 올랐어요. 이때도 똑같이 최고금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금리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네, 정답지 나옵니다. 이때 보세요. 2007년도, 2008년도 사이가 주담대 금리를 보시면은 최고금리가 7.75였습니다. 지금 금리가 이때는 우리가 기준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준금리.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까지 치솟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있죠. 금리 간 스프레드.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의 스프레드 차이가 사실 2.25%, 2.5%밖에 차이 났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 정도 차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맞박을 치시면서 한번 보세요. 지금 기준금리가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는 0.75%입니다. 그런데 주담대금리, 네, 주담대금리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담대죠. 주담대 금리는 6%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을 제기를 안 합니까? 왜 의문을 제기도 안 하죠? 저 혼자 지금 의문을 제기합니까? 자, 그러면은 기준금리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은행권에서 주담대 금리가 6%, 이금융권이 있습니다. 이금융권에서는 15%. 금리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 둘 금리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5.25%입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시면은 아무리 높았을 때 기준금리가 5.25%까지 됐을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75 최고치를 찍었는데 지금은 0.75%인데 주택자금 주담대 금리가 6%까지 치솟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의도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의도성을. 어떤 의도성입니까? 서민들 죽어라.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라. 가난하니까 대출이 필요하지. 돈 많으면 왜 대출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논점은 딱 하나다. 서민 죽이기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고강도 대출 규제도 내년도 은행은 호실적, 실적이 좋다 그래요. 네. 내년도 은행 산업 은행 전반이 아니고 1금융권 은행만 따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왔습니다. 은행 통계가 은행에서 보시면은 내년도 순이익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얼마큼 증가합니까? 9조 원. 9조 4천억 원인가? 뭐 2천억 원인가? 뭐 9조 5천억 원이 증가한답니다. 네, 9조 5천억 원까지 은행이 수입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수익이. 이 돈이 누구 돈이죠? 이거 9조 5천억, 이 누구 돈입니까? 서민 돈이에요, 서민들. 서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이거 피와 살이에요, 살. 서민들의 피입니다, 이게. 단지 기준금리 0.25% 올렸다고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6%, 2%에서 6%까지 올리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의 금리정책, 지금 관여를 하고 뭐 금리 상승 비판 여론들이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꿈쩍하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꿈쩍하지 않아요. 왜? 좋지. 돈 더 들어오니까. 서민들 피 빨아먹으니까. 더 좋잖아. 은행이 무슨 뭐 서민들 개개인을 사정 봐줍니까, 어디? 그 사람이 생계가 어렵다고, 내 사정이 어렵다고, 사업이 좀 안 된다고 이거 사정 안 봐줍니다. 네, 그래서 서민들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러다 다 죽는다. 서민들은요, 지금 연 50% 지금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도 안 돼. 6%도 대출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연 50% 불법 사채에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들. 이거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이거? 정부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부.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의 의지를 하라는 겁니다. 정부의 의지를 하면서 평생 살아나는 거죠. 부동산도 맨날 뭐 만듭니까? 공공임대주택만 만들잖아요. 공공임대. 네. 아파트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막고 있는 거고. 공급은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니까 집 사지 마라. 집 팔 기회 주겠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왜 했습니까? 이때까지. 왜 계속 부동산과의 전쟁을 합니까? 그것은 딱 하나의 이유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정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금 굳게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민들이 앞으로는 더 불법 사채에 내몰리게 되고 보이스피싱에 노출되고 이게 나라냐? 여러분들 맞박에 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